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소셜 비즈니스 미디어 나비다. 아이디어 캐스트 제16회. 공개 방송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사하는 시간 가지러 가겠습니다. 뉴데이의 고영진입니다. 예, 저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두 가지 농사인데 하나는 야채 먹거리 농사를 짓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사람 농사는 요즘에 좀 방학이 돼가지고 쉬고 있고요. 내년에 1학기 때부터 또 새로운 걸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지서입니다. 정통 이학 석사. 사실만 발언하고 싶은 남자 사발남 한종우입니다. 이렇게 짧아 또 나도 짧게 해야 되잖아. 네, 자본주의의 끝자락에서 위태위태 살아가고 있는 전뱅 전승범입니다. 예,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한종훈입니다. 근데 홍보를 해도 돼요. 제 합법적인 걸 알았습니다. 네네. 예, 맘대로 떠들어도 돼요. 네. 빨리 뽑아줘. 네, 반갑습니다. 이제 그 방청객 쪽으로 넘겨서요. 예, 방청객 소개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리다 이재한입니다. 예, 뼛속까지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도대체 나랑 다른 어떤 비영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비영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좀 궁금증을 좀 해결해 보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코리아 대표 오정미입니다. 네. 디자인 코리아는 뭐 대한민국을 디자인한다. 네. 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교육 격차 해결에 관심 있는 평범한 교사 이정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청소년 직업과 관련된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는 가리고리 파운더 김인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성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은 VCNC의 서성욱이라고 합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잠시 구경하러 대구에서 올랐습니다. 전장하러 갑니다. 예, 반갑습니다. 나비다 스텝 1 장석환입니다. 네, 시카고 신동아님. 사회적 기업과 기독교 책임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는 피러신입니다. 네,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첫 번째 코너, 나비 이코노미. 나비다의 곧 있을 둘째 애기 아빠가 되십니다. 나비 이코노미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뱅입니다. 방금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요즘 또 이렇게 둘째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 또 사람 문제에 또 관심이 많아서 저번 시간에도 경제학이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에 대해 고민을 했었는데 네. 이번 시간도 좀 비슷한 주제로 네.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하. 워낙 또 사람이 무궁무진한 또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을 또 내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네. 너무나도 끝도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포커스를 줄여서 하고 있죠. 오늘 얘기할 포커스는 네. 사람의 합리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합리성. 네. 제가 이제 요즘 계속 시리즈로 잡고 있는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가정 중에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좀 있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일단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합리적이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라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자신의 베네핏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진짜 인간이 합리적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저희 중엔 안 계시죠? 직원수 5명 미만은, 즉 4명까지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일단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가정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인간이 한계 효용의 법칙에서 시작을 하는데, 인간이 하나의 재화나 어떤 프로핏을 얻게 되었을 때 사람이 이렇게 얻게 되는 그 효용, 그러니까 즐거움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즐거움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사람은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의외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택시 운전사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기 스스로가. 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나는 지금 옐로우 캡 택시를 운전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면 방송. 자, 최면 들어갑니다. 레드선. 잠이 진짜 올랐어. 자, 택시 운전을 하는데 오늘따라 승객이 안 잡혀요. 여러분들은 승객이 안 오는 택시에 앉아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일당 못 벌었는데 더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오늘 손님도 안 태워지는데 이쯤에서 하고 집에 들어갈까. 이제 상황 설정 끝나셨죠? 네. 자, 이제 한 분씩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시죠. 우리 또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또 우리 고 대표님 얘기부터 들어가야 돼. 네네. 어떻게 개인 택시인가요? 이게 법인 회사 택시냐? 네. 이게 또 중요한 이슈죠. 디테일 산다. 왜냐하면 회사 택시는 상납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무를 해야 되지만 개인 택시로 가정을 해봅시다. 좋습니다. 네. 손님이 많이 안 옵니다.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개인 택시라면 어디에 손님이 많이 올까를 좀 생각해보고 그 시간대에 많이 올 곳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 찾아본다. 그러니까 네. 더 일을 더 하겠다. 네네. 라는 뜻이신 거죠? 네네. 그럼 어떻게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은 택시 운전을 안 해보셨겠지만 어떻게 페이스북 하면서 시간 보내야죠. 뭐. 알겠습니다. 네. 이상한 거 되게. 아주. 네. 근데 저는 조금 아는 게 저녁 시간대에 이제 2차가 시작될 한 10시, 11시쯤에 손님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집에 가서. 그때 다시 나오겠습니다. 그때 다시 나온다. 네. 저는 화장실에서도 비영리를 생각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 그래서 정책을 좀 택시를 도르면서 없더라도 진정성 있게 돌면서 기름값이 좀 들겠지만 빈곤 정책을 한번 고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진짜입니다. 야, 이건 뭐 정책 깔때기. 의정 활동 깔때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영리를 생각하시는 분의 얘기를 좀 잠깐 듣고 싶은데. 예, 저라면 그냥 집에 들어가서 놀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건 대다수의 택시 운전 기사분들에게 그러니까 실제 택시 운전을 직업으로 가지고 계신 분께 설문조사를 해보면 다 저분같이 대답을 해요. 일이 안 되는 날은 그냥 일찍 접고 들어가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인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벌어들여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하루에 얻어야 될 수치를 채우지 못했을 때는 본인이 불만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벌어들일 때까지 앉아 있어야 되는 게 경제학의 가정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일이 안 되면 그냥 일찍 접고 들어가고 오늘따라 운때가 좋다고 표현하죠. 운때가 좋아서 손님들이 많이 태우고 또 장거리 뛰시는 분들이 많고 이러면 오히려 평소에 일하던 시간보다 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합리적이다라고 가정하는 가정에서 경제학은 실제로 인간의 행동과 정반대로 가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이 아니라 감정적인. 의외로 레셔널하지 못하다는 게 요즘 나오고 있는 이론들입니다. 요즘 나오고 있는 이론들이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게 행동경제학이라는 건데요. 행동경제학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도 행동경제학을 통해서 나왔어요. 인간을 유형별로 나눴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거라는 가정을 다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겠다라는 게 요즘 경제학의 트렌드가 되는 거죠. 좀 찬반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전통적인 경제학을 걸어오시는 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위치가 좀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잘 몰라서 그런데 행동 경제학,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을 구성하는 요인은 다양한 요인이 있겠죠. 특히 인지적 요소가 따로 있겠고 심리적 요소가 별도로 놓을 경우 인지 부조화가 오고 자 그러면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 자체를 행동 경제학에서는 각각의 변수를 설정을 해서 어떤 수치를 내는 겁니까? 경제학은 사실상 시작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경제학을 접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반대되는 시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 스미스 아저씨 그분과 리카도 얘기도 잠깐 아까 언급하셨지만 리카도까지 이렇게 넘어오는 자유경제학자들도 상당히 비계량적인 방법으로 처음에 학문을 시작하셨죠. 다시 말해서 경제학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학문인데 이것이 수학적 계량 방법, 그 다음에 어떤 통계적인 계량 방법들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경제학은 상당히 정확해야 되고 수치화가 돼야 되고 항상 답을 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요즘은 좀 변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지금 행동경제학이 나오면서 오히려 근원, 예전에 처음 시작했던 경제학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이 행동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급하셨던 그런 기준들이 지금까지 전통적인 경제학은 무조건 경제적인 이득,
경제적인 원리에 의해서 행동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했었지만 이제는 그 많은 요인들을 같이 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실 이것도 수학적인 방법이 계량화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들입니다. 이젠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다란 컴퓨터로 계산하지 않고 퍼스널 컴퓨터로 계산을 해도 이미 다변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요소들이 X부터 G까지 여러 개의 요소들을 사용을 해도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계량적인 요소들이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의 행동에 경제학적인 부분만 놓고 보지 말고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심리학적인 부분, 그 다음에 혹은 인지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같이 놓고 보자는 게 요즘 경제학이 좀 이렇게 가고 있는 방향인 거죠. 네. 혹은 저희가 지금 소셜 비즈니스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혹은 이쪽과 관련된 뭔가가 혹시 네,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미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인간이 내셔널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머리로선 공감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시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접근을 했을 때는 우리 사회적 기업들 혹은 비영리 단체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서 역행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하. 특히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요. 그 자본가의 논리로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소셜 비즈니스에서 버려야 될 비즈니스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잠깐 영리기업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별다방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별다방 같은 경우도 하워드 슐츠죠. 슐츠가 다시 회장으로 네네. 복귀를 하면서 선언했던 내용은 그겁니다. 더 이상 별다방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 물론 이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겠지만 더 이상 우리가 자본주의의 논리, 자본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성과에만 얽매이지 말자라는 선포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년도 분기 대비 수익 성장률을 금분기 수익과 비교하는 작업을 더 이상 하지 말자라는 외침을 하죠. 그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더 이상 별다방이 나가야 될 비전을 자본이 원하는 성장에 맞추지 않고 예전에 별다방이 처음 생겼을 때의 가치, 고객과 커피와의 경험, 그리고 고객과 매장과의 경험, 그리고 고객과 고객 사이의 경험을 다시금 일으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뭐라 그래야 되나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들이 바로 영리기업에서도 이루어졌고 실제로도 슐츠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도 상당히 어떤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프로핏 자체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 전까지는 압축적인 성장, 무조건 매장 수를 많이 늘려서 무조건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매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커피점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즐겨야 되는 그런 요소들을 배제시키고 운영을 해왔던 것들을 다시금 다 제거시키는 거죠. 다시금 커피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탈바꿈 시켰던 것처럼 기존 경제학이 가지고 있었던 재무적인 측면에서 혹은 기존 경제학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학적인 의사결정에만 머무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셜 비즈니스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서 갈피를 못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경제학적이지 않다. 인간은 내셔널하지 않다라는 또 이렇게 내셔널하지 않다라는 뭐라 그래야 되나 과거 경제학에 대한 어떤 조금의 반기를 들면 우리가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들, 우리가 해결해 나가고 싶어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뭐라 그래야 되나 마음에 와닿고 실제로도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아까부터 저한테 많이 눈짓을 주셨는데 아니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직업상 뭔가 좀 명확히 이렇게 분석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게 저희 직업 병이라거든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그 행동경제학은 미국의 다니엘 커너먼이라는 교수가 네, 맞습니다. 2002년도에 이 행동경제학을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매년 2학기에 이제 소비자 행동론을 가르치는데요. 그 결론이 이거예요. 인간은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 행동의 결론은 소비자는 뿌리 없는 갈대다. 라는 게 제 한 학기 결론입니다. 특히 이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언제든지 도망가고 또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게 소비자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나비 코노미 2편 계속.